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사랑이 샘솟고 웃음꽃 가득한 5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터키와 태국의 총선을 미국을 포함한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선거도 세계의 정치 지형을 바꾸는 큰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터키 대통령 선거는 2주일 뒤에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20년 장기 집권을 해온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이 과반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에르도안의 승리 여부는 미국의 미래도 걸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이 깊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주말에 이탈리아와 독일, 영국을 방문해 각 나라에서 정신적, 군사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태국에서는 더 이상은 군부 독재를 못 참겠다면서 유권자들이 42살의 젊은 정치인이 이끄는 당을 큰 표 차이로 다수당을 만들고 당의 리더, 이 젊은 정치인이 총리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군부의 뿌리 깊은 그 힘은 민주주의 물결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채무 상한선 인상 협상이 대통령은 낙관적이라고 말했는데 공화당 하원 의장은 오늘 아니라고 말합니다. 수요일에는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나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된 협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남부 국경을 넘는 사람은 타이틀 42가 해제된 뒤 50% 줄어들었다고 국토안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타이틀 42 해제 이후 전보다 터프한 이민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보이는 결과인데 그렇다고 남부 국경을 통한 이민 신청 적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어머니 날인 어제도 이민자들을 버스에 태워 부통령 관저 앞에 내려놨습니다. 뉴욕시장은 텍사스 주지사는 흑인 시장이 있는 곳만을 타겟으로 이민자를 보낸다고 비난합니다. 로스앤젤레스도 포함됩니다. 진보적인 뉴욕 시민들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홈리스나 종교 등의 이슈에서는 보수 쪽으로 기운다고 비난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켄터키주 공화당원 사이에서 예비선거 후보로서 론 디센티스 주지사보다 56%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56% 지지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디센티스보다 56%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가솔린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30%가 내려가 현재 갤런당 3달러 50센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도 이제 새로운 한 주일이 시작이 됐는데 각자의 돈벌이라든가 일상 같은 것은 너무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같은 지역이라면 뭐 미국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들도 미국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서로 마이 프렌드 하면서 다정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지형이 우리 모두에게 그 환경이 비슷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 점은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른 뭐 재정 상태 이런 문제들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터키의 대통령 선거와 태국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터키의 대통령 선거는 2주일 뒤인 5월 28일에 이제 어제를 기준으로 2주일 뒤입니다. 결선을 치르게 됐는데 터키의 지금 현재의 대통령도 처음에 이제 총리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할 때는 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이
굉장히 그 터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었죠. 우리가 이슬람 국가로서 다른 서구 국가와 내가 다리를 놓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권력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딱 잡고 나면 더 잡고 싶고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면들이 있어서 사실은 뭐 2010년 이때부터는 굉장히 그 에르도안이 독재 쪽으로 가서 지금 헝가리 총리나 이 에르도안이나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아주 그 독재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으로 세계의 정치 분석가들은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년을 지내다 보니까 게다 대고 뭐 터키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50% 이상이라고 하고 터키 지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숨졌고 게다 대고 뭐 언론 장악 같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은 못 살겠다 하면서 국민투표 성격을 보인 거죠. 그래서 투표율이 89%나 됩니다. 투표 자체는 대체적으로 공정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에르도안 대통령도 내가 지면은 승복할 것이다 했지만 이게 99% 개표한 결과 뭐 49.4%와 그 야당 지도자가 약 45%를 얻었는데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에르도안은 내가 이겼다 50% 이상 될 수 있다 얘기를 했지만 그건 안 돼서 다시 결선을 치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야당의 74세입니다. 전에 공무원이었다가 뭐 은퇴를 했고 하는 케말 킬릭 다로글루 이분은 모든 이 에르도안의 정치적인 공격도 있었고 또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이점 같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올려준다든가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선거 직전에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르도안이 원하는 결과를 못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이 사람이야 어느 정도의 그 선거에서의 장애 이런 지적들도 하지만 대체로 뭐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지금 이 45%를 받은 결선을 에르도안과 치르게 되는 정치인이 한 얘기 가운데서 세계에서 다 인용구로 쓰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발코니에서 하는 게 아니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지금 저 사람들이 뭐를 원하는데 내가 나의 표를 위해서 줄 수 있어? 하고 탁탁 주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아니다. 실제로 바깥에 나가보면은 사람들의 열망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유권자와 직접 접촉을 하면서 느껴봐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글쎄요. 미국과 뭐 유럽으로서는 불행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결선에서는 에르도안이 우세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여기까지 에르도안의 20년 장기 집권에서 내가 이기려고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선까지 간다는 것은 터키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정치적으로 세련돼 가고 있는가 좋은 면에서 그런 점들도 보여주고 사람들이 독재를 얼마나 싫어하는가 하는 것도 분명히 드러났고 터키의 정치 발전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49%와 45%면 나머지 5%는 어디로 갔는가? 원래 이제 세 사람이 더 있었다가 한 사람은 중간에 그만두고 또 다른 한 사람 굉장한 민족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약 5% 정도를 많이 받은 거예요. 받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결선에서는 누가 이 사람 표를 가져가느냐가 분명한 계산이잖아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가져가기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의 정치가 다 마찬가지 같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선거를 치를 때 에르도안이 강조를 했었던 것은 경제도 만족시켜주지 못했고 그리고 뭐 터키 지진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무참히 그 아래 깔려 죽은 게 에르도안이 지난번에 선거할 때 이기기 위해서 뭐 막 그냥 함부로 허가 같은 것을 내줬다는 거잖아요. 지진에 대해서 보강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 붐 비슷한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에르도안이 거의 50%를 받은 것은 결국은 분열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크루드족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이 야당이 크루드족과 같이 힘을 합치는 무슨 뭐 테러리스트 그룹이라는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결론을 내리자면은 5% 지지를 받은 이 사람이 야당 지도자보다는 에르도안 쪽에 가깝다는 겁니다. 장관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정치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매체에서는 에르도안이
이길 확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아주 좋아하겠죠. 지금 이제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숨통을 틔워주는 나라가 이렇게 터키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잖아요. 대신에 이제 뭐 미국과 서방 세계는 좀 굉장한 희망을 품었다가 그대로 as usual로 되는 거죠. 나토에서의 뭐 여러 가지 그 터키의 위치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경제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정책, 뭐 야당을 탄압한다던가 언론을 탄압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에르도안이 50%나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나라나 다 독재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애국심입니다. 그리고 분열, 특정 인종을 향해서 특정 종교 집단을 향해서 그런 것들을 국가적인 자부심이라고 포장을 하죠. 해서 플러스 안보를 앞에다 탁 두면서 이게 뭐 야당이 되면은 뭐 크루드족이 어떻게 돼서 뭐 터키가 망가지고 말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쫙 그 에르도안에게 몰렸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현재로서는 에르도안이 결선에서 이겨서 25년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길을 틀겠다고 보고는 있지만 선거라는 것은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야당이 이기려면은 경제에 초점을 맞춰야지 된다. 애국심보다도 저쪽에서 애국심이면 이쪽에서는 삶의 지금 그 터전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앞으로 5년 더 에르도안이 이 집권을 하면은 지금의 인플레이션 50%에서 그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표로 보여줘야지 된다. 이 정도가 지금 그 야당 지도자에게는 큰 희망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터키가 굉장히 독재가 심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독재가 심해지면 투자자들이 밖으로 나가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당 지도자는 좀 더 민주적으로 하겠다. 서방 세계와의 관계도 개선할 것이고 중앙은행을 에르도안이 좌지우지하는 것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아무튼 5%가 모자랐는데 그 5%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르도안 쪽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이제 세계와 미국에서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거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말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먼저 이탈리아로 가서 이탈리아 정치인도 만났지만 그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 교황에게 이제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 정신적인 지지를 얻어냈고 그리고 다음에 독일로 갔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나서 대대적인 군사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30대의 레오파드, 아주 독일에서 유명한 무기잖아요. 20대의 말더 탱크, 장갑차, 르네상스 드론, 그리고 탄알 이런 것을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올라프 숄츠보다는 영국으로 건너갔을 때 이제 그 대통령이 탄 그 헬기가 쫙 그 이제 착륙을 하는데 착륙하는 그 막 잔디처럼 보이는 멀리서 볼 때는 그리고 야생화가 노란색들이 바짝바짝 서 있는 그곳에 리시 수낙 영국 신임 총리는 양복을 입고 서 있었고 그리고 딱 땅에 내린 착지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소에 그 군 스타일의 그런 옷으로 my friend 하면서 서로 허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가지 영국이 사정거리가 200km 영국식이니까 킬로미터로 했습니다. 새로운 그 장거리 공격용 드론 수백 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는 오늘 그 나토에서 아주 7월 달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잖아요. 우크라이나를 나토 멤버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낙관적인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하는 연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들어오는 얘기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그 동부 쪽에서 러시아 그 군 사령관 2명이 숨졌다. 뭐 바흐무트 이쪽 지역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태국인데요. 터키나 태국이나 다 이제 미국이라든가 한국보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뒤에 있는 것이고 한국으로 볼 때는 한국이 겪었던 그런 것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은 미국에서 지금 이 뉴스도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군부 리더들에게 반대를 하면서 야당 지도자를 총리로 선출했는데 이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저처럼 42살 넘은 사람들은요.
이제 그 미래를 보면서 이게 미래를 보면서 이제 자신들의 그 위치 같은 것을 정치나 모든 분야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42살인 거예요. 이 사람이 피타 림자로 엔라트라는 아주 경쾌합니다. 싱글파더인데 싱글파더가 캠페인을 할 때 계속 7살 땐 뭐 딸 이름이 피자로 시작되던데요. 그 딸을 막 아주 가뿐하게 안고 이런 선거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태국이 12번 쿠데타를 겪은 국민입니다. 더 이상은 이제 군부가 정말 싫다. 현재의 뭐 총리도 2014년도에 쿠데타로 이긴 사람이잖아요. 더 이상은 우린 정말 지긋지긋하다 하면서 이 야당을 뭐 방콕에서는요 33석 있는데 32석이 이 야당이 전진진보당인가 그렇거든요. 이름이 진보당 전진당 뭐 영어로 막 forward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그만큼 주면서 여기도 투표율이요 75%가 넘었습니다. 넘어서 그런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터키의 에르도안이 20년 동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결선해서 또 5년을 그래서 25년을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태국도 너무나 오랜 그 군부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군이 상원의원을 지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총리를 킹메이커가 아직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은 당의 그 국회의원들을 선출을 했고 그 당의 리더인데도 당연히 총리가 될 것 같지만 총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것도 이제 몇 주일 안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반응에 따라서 또 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의 미국에서 미국과도 연관이 있으니까 민주주의냐 군부 독재냐 오늘의 미국에서도 이렇게 앞에 보도를 해드리는 겁니다. 세계가 많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군부 독재라든가 그냥 일반 독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타라는 지도자는 2019년도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는 미래전진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군부가 이 당을 해체해버리고 해서 지금은 이제 미래자는 빼고 전진당이 됐는데 그 당시에 미래전진당이라는 게 억만장자였고 군에 비판하는 인물이 설립한 그래서 설립을 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당을 해체를 시켜버리고 그 당을 설립한 총수를 국회의원 자리를 박탈해버렸습니다. 그때 이번에 이 좋은 선거를 이끈 피타 림자로 엔라트가 젊었을 때 지금보다 몇 년 더 젊었을 때 이 당의 이제 리더가 돼서 여기까지 선거를 후임자로 지명이 돼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겁니다. 당시에 군부에서 이 당을 군부가 싫다 하고 만들어진 당을 다 깨버리자 젊은이들이 막 뭐 자신들이 희생되는 것을 크게 상관하지 않고 거리로 뛰어나왔죠. 몇 사람이 나오면 그게 안 됩니다. 그 사람들만 희생이 되지만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젊은이들이 뭐 헌법도 수정해라, 새로운 선거해라, 변화에 대한 갈망이 이만저만 했던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당시도 떠오르는 스타였고 역시 떠오르는 스타 42살의 개혁가가 전진당의 대표가 지금 총리가 될지 되지 않을지 군부가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겠죠. 이 정도면 우리가 국민을 누를 수 있는가? 이 정도면 누를 수 없겠네 하는 것을 계산을 하리라고 보는데 이 사람은요. 부잣집 아들입니다.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고 아버지가 농림부 장관의 자문이었는데 삼촌은 또 전 총리의 보좌관 탁신 그 친나왓 총리 아주 잘 알려진 보좌관이었습니다. 부자니까 이제 뉴질랜드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뉴질랜드에서 학교 다닐 때 하이스쿨 다닐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는데 드라마를 보느냐 무슨 뭐 정치 토론을 보느냐 하는 데서 이제 정치 토론 같은 것을 많이 받고 대학은 뭐 방콕에서 나왔는데 재정학 그리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공공정책입니다. 석사학위를 받았고 또 MIT에서 MBA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젊지만 처음엔 비즈니스를 했죠. 아버지가 부자였으니까 아버지의 쌀겨 뭐 오일 회사 이런 걸 하다가 이제 그 공공교통 그랩 여기에 이제 CEO를 하다가
타일랜드 배우와 결혼을 했는데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딸을 아빠가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거의 지금 10년 동안의 군부 통치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시대 정신이 바뀌었다. 시대 정신이 바뀌었고 내가 이렇게 나와서 이 정도의 지지를 받은 것은 정말 타이밍이 적절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태국이라든가 터키의 선거 같은 것을 보면서 이것이 모두 다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아느냐의 문제잖아요. 물론 터키의 경우는 에르도안이 독재자이긴 하지만 러시아와 여러 가지를 대하고 또 무슨 뭐 터키가 있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아주 그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터키를 필요로 합니다. 또 나토의 회원국이기도 하고 해서 터키와 에르도안과 협상을 하고는 있지만 이 태국 같은 나라도 군부 독재가 되는 것보다는 미국으로서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게 이제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슈퍼파워로서 미국의 가치, 민주주의 이런 것을 민주주의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오점이 있지만 결점도 있지만 그러는 데는 이제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미국의 모든 뉴스도 오늘 아침에 이 두 군데의 선거를 아주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두 가지 뉴스를 준비하면서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터키라든가 태국과 같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 참 그래도 환경이 좋은 곳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당뇨 극복 캠페인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당뇨와 싸우는 든든한 지원업체 GC 내추럴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현재 탑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실 뉴스는 아닌데요. 미국의 정말 중요한 지금도 딱 화면에 보이네요. The border, 국경. 이게 이제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대선 이슈로는 가장 중요한 뭐 1, 2, 3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국경을 건너는 사람은 타이틀 42가 해제된 뒤 50%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의 얘기인데 타이틀 42라는 게 팬데믹 때 건강상의 이유로 일단 받지 않은 것, 뭐 수백만 명을 받지 않았겠죠? 그런 것들이 해제되고 막 몰려올 거다 했는데 그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좀 나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maybe 그 전에 이게 이제 이렇게 딱 시행되면 이거는 어렵게 한다는 거잖아요. 난민 신청을 한다던가 이게 다른 나라에서 미리 다 신청을 하고 들어와야지 된다던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이 왔기 때문에 주춤했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요 막 강을 건너고 막 산을 타고 이렇게 해서 막 뭐 개나리 보찜 같은 거 들고 물속으로도 그 개나리 보찜 채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해서 딱 이제 미국 땅을 밟으려고 할 때 거기에 다 철조망 같은 것으로 철조망 같은 것으로 임시 쳐놓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그 병력들이 이민세관국 단속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지금 뭐 군인들도 배치가 돼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을 건너 물을 넘어왔는데 딱 그 앞에서 새로 쳐서 그 철조망 자체도 뭐 먼지 하나도 없으니까 은빛 반짝반짝 막 햇빛을 받는 그 반짝반짝 햇빛이 이제 이쪽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그 좌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예상보다는 낮다 하더라도 이미 적체 현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해서 새로운 룰에 따르면은 또 예를 들어서 자격이 없는데 다른 나라에서 뭐 신청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오면은 앞으로 난민 신청을 할 자격을 5년을 안 준다 등등이 있고요. 금요일에 국경 순찰 때는 국경을 이제 건너서 이제 구류한 사람 6,300명이라고 하고 첫날이죠. 토요일에는 4,20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쫙 그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10,0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난민 신청을 할 때 어떻게 볼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뭐 만 명 이상이 오면 일일이 다 심사하기도 힘들지 않겠어요? 아주 간단하게 재래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나라로 지금 이 상태에서 돌아가면은 정치적인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말 겁니다. 이러면 그 나라의 정치가 싫다고 시위를 했는데 시위를 하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진 찍힌 게 있는 거예요. 의사당 폭동 사건 때 사진 찍혀서 다 잡혀서 유죄 판결받고 하는 사람들처럼 사진이 찍혀서 그 사진이 신문 같은 데 났다던가 이런 게 있으면 아주 좋은 거죠. 난민 신청으로 자격이 있고 난민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뭐 배고프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증명하기 힘들지도 모르지만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다 하면은 그 나라에서 그 박해하는 그 종교의 모임에 참석을 한 뭐 사진 같은 게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걸러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또 그 공화당에서 보면은 아니 뭐 미국 내부도 지금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남의 나라 사람까지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막상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장벽 같은 것도 있고 철망도 있지만 철로 딱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는데 그런 철과 철 사이에 문이죠. 이게 보이는 바람이 통하는 거기에 아이들도 들어오지 못해요. 아이들 머리도 들어오지 못할 그 정도로 좁게 해놓은 그곳에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본다던가 아니면 그 손을 딱 잡고 있는데 어른의 그 손톱에 막 때가 껴 있고 그 사이를 또 막 곤충이 이렇게 기어다니고 하는 것을 보는 것 아니면 또 자, 여긴데 이게 미국이고 여기부터는 미국이 아니고 내가 서 있는 곳은 미국이 아니고 한 발짝도 아니고 이거 손가락으로 요만큼만 하면은 저게 미국인데 내가 이걸 못 건너가고 이렇게 하고 있네. 이런 것을 그 반대쪽에서 보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공화당의 여러 가지 또 그 합리적인 주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자원봉사 하거든요. 만약에 젊은이들이 거기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그 뭐 철망이나 이런 거 넘겨서 막 물도 주고 합니다. 먹을 것도 주고 먹을 것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막 강을 헤엄쳐 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주는 자원봉사를 해본 젊은이들이 있다면 야 이걸 꼭 국경 문제로만 볼 것인가 뭐 그런 느낌들도 듭니다. 지금이 이제 가장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 때예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의 그런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젊었을 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겠구나 하는 것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일이고요. 텍사스 주지사는 또 텍사스 주지사로서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는 남부 국경과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엘파소를 포함해서 너무 많은 난민들이 오니까 아니 우리는 컨트롤하기 힘들다. 그렇게 아니 뭐라고 할까요? 컴패션이 많다고 자부를 하는 니들이 다 그럼 케어해봐라 하고 사람들을 많은 곳에 보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워싱턴 DC 그쪽에 이제 뭐 부통령의 관저라든가 이런 데로 버스를 태워서 며칠 전에도 보내더니 또 보냈어요. 어제가 마더스데이잖아요. 마더스데이에 저녁 8시 30분쯤에 덕하니 버스를 태워서 부통령 관저 앞에 딱 그 사람들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17,000명을 뭐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생츄어리 시리로 보냈다. 안전지대 그 시로 보냈다고 굉장히 그 자랑을 하는데 이건 또 뭐 공화당 주지사로서 공화당 그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그 공화당 유권자라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 또 민주당 유권자라고 또 다 굉장히 난민 신청자들에게 컴패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지사로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17,000명 가운데 9,200명을 워싱턴 DC에 보냈다고 하거든요. 지난해 9월 달에도 그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그땐 너무 추웠는데 막 옷도 다 막 여름 옷 입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뭐 다른 모르는 곳으로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지사가 경고를 했어요. 이달 초에 여러 도시에 경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뉴욕의 에릭 아담스 시장이 하는 얘기가 텍사스의 공화당 주지사는 그레이 에버트 주지사는 꼭 그런 생츄어리 시리에 보낸다 할지라도 흑인이 시장인 곳만 골라 보낸다. 또 사실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뉴욕 에릭 아담스 또 시카고의
오늘 이제 새로운 시장이 부임을 하는데 새 시장이나 전 시장이나 전부 여자 남자의 차이가 있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죠. 로스앤젤레스로도 보냈는데 로스앤젤레스도 캐런 베스잖아요. 그렇게 덴버도 그렇고 뭐 뉴욕, 시카고, 워싱턴 DC도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시장이고요. 이런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생츄어리 시티 가운데서도 딱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시장인 5군데를 선택을 해서 보낸다. 이거 의도가 있는 것이다. 지금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은 그런 얘기를 했고 시카고의 시장이 그 로리 라이트우드 어제까지가 시장이었습니다. 이 사람 더는 우리한테 보내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신임 또 다른 아프리칸 아메리칸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에 에릭 아담스 시장이 지금 뉴욕이라는 도시가 워낙에 진보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유권자들, 주민들이 좀 싫어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로스앤젤레스 쪽에서도 또 다른 미국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좀 봐두실 만한 문제입니다. 뉴요커들이요. 에릭 아담스 시장이 시의 순찰이나 뭐 렌트라든가 쉘터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보수 쪽으로 기울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쪽에서 캐런베스 시장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한인타운을 다니시면서 저희 회사 근처도 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막 뭐 고층 빌딩도 많고 하는 곳인데도 요즘 홈리스 피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뉴욕에서 그런 일을 하니까 진보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뉴욕의 지하철에서 홈리스 피플이 다른 승객에 의해서 숨졌잖아요. 그 숨진 것에 대해서 시장이 처음에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원래 그 에릭 아담스 시장도 말을 많이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일주일도 더 넘어서야 이 살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지 않고 다른 민주당들이 어떻게 그렇게 뭐 사람을 살해할 수 있어 이런 비난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동정도 없이 심각한 정신질환 이슈가 있다. 여기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이 어떤 때는 본인도 인정을 해요. 어떤 이슈는 보수적이라고. 그리고 온건하고 시장이 됐었을 때는 본인이 경찰 출신이지만 공공안전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하겠다 해서 또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장이 되고 나서 좀 일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진보보다는 보수 쪽에 가깝다 하면 또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유권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에릭 아담스 시장은 나름대로의 지금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빌 드 블라시오 지난 바로 직전의 시장과는 다르니까 직전의 시장은 백인이었어요. 백인이었는데도 막 흑인에 대해서 막 굉장히 막 강하게 보호를 하고 어쩌면 백인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흑인인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이건 더 아니네. 더 덜 진보네. 더 보수네. 하고 사람들이 반발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뉴욕 시장이 비난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그 바이든 대통령 뭐 선거 캠페인 하는데 아주 누가 누구를 지지한다 할 때 뭐 뉴욕의 시장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maybe 로스앤젤레스 시장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뉴욕 시가 인구가 더 많으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데 이 뉴욕 시장의 이름을 슬그머니 바이든 쪽에서도 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니까요. 이민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 정치 분리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그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도 뉴욕의 시장인데 굉장히 보수적이고 차터스쿨 확대를 지지하는 것은 이건 이제 공화당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슈잖아요. 이민의 흐름을 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요즘에 타이틀 42가 끝나면서 뉴욕으로 유입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쉘터 지원 같은 것도 더 많이 해줘야지 된다가 아니라 조금 아닌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뉴욕 시민들은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또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캠프 치는 것. 이 텐트 치는 것 같은 것, 홈리스들이 이런 것들도 완전히 그냥 다 걷어내버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지난번에 그 호수에서 레이크에서 그런 거 실버 레이크 이런 데서 그거 걷어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뉴욕에서도 그걸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을 거리에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어떻게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공약까지 했고요. 또 하나는 왜 뉴욕에서 이게 전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경찰이 뭔가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스탑시켜서 막 조사하는 거.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공공안전에 특히 경찰들이 그럴 경우에 백인은 아니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포함한 소수 인종을 타겟으로 하는 게 많다. 이런 거 이제 데이터상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뉴욕 이제 시장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조금 싫어하고요. 본인은 실용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내가 부분적으로는 이제 보수적인 것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나는 그러나 상자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다. 어떤 거는 보수적이지만 다른 거는 가난한 사람에게 무료로 버스를 타게 한다던가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 공제를 하는 것은 이건 진보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분이 종교에 대해서는 그 크리스천 사이언스 처치예요.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크리스천 사이언스 처치 여기에 그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1990년대는 또 공화당이었었습니다. 뉴욕의 지금 그 시장이. 그래서인지 이제 부동산 업계와 우호적이다. 이런 게 이제 오늘 뉴욕타임즈의 지적이고요. 보수적인 라디오 토크쇼에도 정기적으로 출연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뭐 진보 도시의 시장이 보수 그 토크쇼에 출연을 하는 게 뭐 좋은 점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또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것은 또 민주당 성향이고 본인은 본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뉴욕의 지금까지의 모든 시장들의 조합이다. 단 루디 줄리안이 빼놓고 예전의 시장부터 다 이름 부르면서요. 특히 이제 현대로 오면은 블룸버그에서부터 빌 드 블라지오 이 바로 직전의 시장까지 그들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배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조합이다. 모든 사람이 뭐 거의 민주당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뉴욕의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우리 뭐 이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가 더 좋아.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가 뉴욕보다는 조금 덜 그 시장이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이 그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가 더 진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요 이 시카고는 그렇지 않았지만 캐런 베스 LA 시장은 어떤 뭐 홈리스라든가 아니면 뭐 경찰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선거 캠페인을 할 때 그렇게 막 진보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공공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도적인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당선이 된 거고요. 아무튼 미국에서 도시마다 다 이런 일들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주지사는 임신 12주일이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비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끝이 아닌 거예요. 해서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주도 공화당이 이제 단합을 하면은 주지사의 비토권을 비토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일이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가솔린 값 요즘 안 챙겨 보셨어요? 어제 그 어머니 날이었기 때문에 식당에 가셨던 분들은 지난 주말 사이에 느끼셨겠지만 식당이 어머니 날이니까 엄청 줄 서겠구나 하고 가면은 줄이 안 서 있다 하는 거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뭐 여러 가지 물가 인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저도 짐작을 해봤는데요. 가솔린 값은 다행히 좀 내려갔기 때문에 현재 3달러 갤런당 50센트 이게 이제 3달러 50센트가 맞나요? 3달러 5센트인가요? 한번 그래프 한번 보죠. 1년 전에는 갤런당 5달러였는데 3달러 53센트군요. 그래서 30%가 내려갔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고 보통 이제 원유값이 내려가면 가솔린 값은 원유값 영향의 그러니까 반 정도가 원유값에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이제 원유값이 뭐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수요 같은 것들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좀 적을 것 같아 하면서 내려갔고 미국의 그 벤치마크인 텍사스 서부 그 원유값도 갤런당 지금 한 70달러 정도 하거든요. 뭐 100달러 넘었던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2개월 사이에 가솔린 값도 이제 레귤러 언리드가 5달러에서 3달러 53센트로 내려갔는데 그럼 소비자 심리 지수는 아직 별로예요. 여전히 6개월 연속 나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은행 사태에 대해서도 저도 뉴스에서 전해드리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잠시 뒤에 말씀드릴 채무 상한선 이것도 은근히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시건주 대학교가 소비자 심리 그 데이터를 쭉 계산을 하잖아요. 별로 좋게 안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내일 그 바이든 대통령이 모레 G7 정상회담 참석하려고 일본으로 가고 내일 공화민주 양당 지도자들과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 그 백악관에서의 채무 상한선 올리기 협상을 하는 미팅을 하는데 이게 안 되면요. 갑작스럽게 주식시장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 어쨌든 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쓰셔야지 되는 문제죠. 이 채무 상한선 이슈가. 그리고 연방 공무원들 뭐 돈 못 받으실 수도 있고요. 돈 못 받으면 또 뭐 일도 안 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페이먼트도 중단된다는 점, 빚 상한선은 나중에 이제 더 올려야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리는 비용이 신용이 나빠졌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돼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세계적인 경제 문제로 가고 그렇게 될 경우 결론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달러의 가치는요.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미국이 굉장히 이건 이제 큰 힘인데 달러의 가치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주말이면 델라웨어 집에 잘 가잖아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했더니 나는 뭐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뭐 낙관주의이기도 하고 낙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케빈 맥카티 또 하원 의장에게 기자들이 막 물어봤어요. 어제는 아무 말 안 하더니 오늘 아침에 딱 그 의사당에서 하는 얘기가 백악관은 뭐 이 협상 회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지난주 화수 목금 그리고 주말에도 전부 의회의 그 스태프들과 백악관의 스태프들이 만났거든요. 이 채무 상한선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백악관은요. 회의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것 같긴 한데 진지한 말을 안 합니다. 뭐 협상하는 것보다는 채무 불이행을 원하는 것 같아요. 채무 불이행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심지어는 공화당 하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렇게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 프리덤 코커스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니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이거 다 삭감 안 하면은 뭐 채무 불이행 가게 내버려둬야 돼 해도 거기에 전부 동의하지 않잖아요. 상원은 물론이고. 그리고 백악관인들 채무 불이행해서 경제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재선을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이 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만약에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의 주장 백악관은 전혀 협상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을 원하는 것 같다라고 실제로 진실로 그렇게 봤다면 그건 뭐 협상의 전략일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했을 확률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양보하세요 하는 것 자체가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삭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보다도 더 사회복지에 관한 삭감을 엄청 하라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엄청 해놨다가는 민주당 표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협상의 묘미죠. 어디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히로시마로 떠나기 전에 얼만큼이나 해놓고 떠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로 가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히로시마에 가서 원자폭탄을 투하를 했으니까 직접적으로 사과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유감의 뜻을 히로시마에서 했잖아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히로시마에 가서 다른 문제들을 의논을 해야지 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그 원폭 투하로 피해를 입은 한국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추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역사가 얼마나 돌고 도는 것인지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참 정치라는 건 알 수가 없네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켄터키주 물론 보수적인 곳이고요. 켄터키 공화당 사이에서 예비선거 후보로서 70%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론 디센티스보다
14% 받았으니까 56% 차이라는 거거든요. 4월 달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8% 높아졌고 디센티스는 9%가 낮아졌습니다. 결정 안 했다는 사람이 13% 있지만 13% 가지고 56%를 채우기는 어림없는 일이죠. 그리고 CNN 타운홀 미팅 이후에 조사한 결과라는 것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슨 뭐 문화 전쟁 한다, 뭐 이렇게 기업에 상관을 한다 하고 디센티스에게 비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선 도와주시는 분부터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수라원 순두부,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GC 내추럴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알 수 없이 끝까지 가야지 되는 겁니다. 론 디센티스가 디즈니와 막 문화 충돌 싸움을 하고 할 때 그때 막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올라가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게 그다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니까 maybe, may not 디즈니의 CEO와 디센티스 주지사가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막 열심히 밀어붙이다가 안 돼 보면 유턴을 하는 겁니다. 서로 협상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게 아닐까요? 강혜신이었습니다.